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결국은 하락 마감했어요. 뭐 장 초반 약간 반짝하는가 싶었는데요. 네, 주시장이 여전히 혼조권에서 좀 벗어나기 쉽지 않죠. 여러 상황이요. 여러 가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불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물론 영국의 그 총리는 뭐 45일 만인가요? 영국 역사상 가장 짧은 네. 기간 동안에 재임 기간을 기록했는데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어떤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뭔가 좀 하나 좀 바뀐다고 해서 그 정도는 호재라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살아있고 그에 따라서 내년에 리세션이 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고무적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의 결과로 나온 것이 금리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1990년 이후에 거의 32년 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가 지금 150엔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의 시장에 뭔가 좀 불안한 요인이라는 거죠. 일본이 조그만 나라라면 뭐 아무것도 안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제력을 가졌던 기업 나라인데 그 이후 이제 많이 좀 쇠퇴했죠 지금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한 나라인 건 맞는데 이렇게 지난번에는 파운드, 이번에는 엔화가 속락하고 있는 것이 시장은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결론은 보면 금리는 1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요. 엔화는 이제 150엔대는 무너졌고 3대 지수는 하락한 모습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에너지, 기술주들이 나름 선방이라는 표현이 맞죠. 올랐다기보다는 선방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7개 섹터가 8개 섹터가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그나마 약보합세를 유지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이 4.23%를 기록하고 마감됐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치,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해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미국이 이번에 75bp 한번 연말에 12월 14일인데 마지막이요. 50bp에서 125bp 올릴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패드워치 툴에 따른 거를 정책 금리를 역으로 계산하는 그림이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해서 150bp 금리 인상이 그것도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그러면서 정책 금리는 우리 지난번 점도표 상에서 내년에 4.6, 4.7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내년 상반기에 5.0을 넘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시장의 가장 좀 불안한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채권과 주식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주시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오른쪽이 한 일주일 사이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 보이겠고요. 미국 달러는 말씀드렸다시피 나름은 약보합이었지만 일본은 엔화는 결국 150엔을 돌파하면서 아주 시장에서 불안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테슬라가 장 마감된 직후 실적을 발표했고 시간을 거래해서 일단 반응을 보긴 했었는데 결국 실적을 두고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투자 의견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회사에서 지금 올해 인도량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7곳이 목표 주가를 내렸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그 영향이나 그 내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쟁이 심화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중립 내지 매도 의견까지 보이고 있고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5년에서 7년 동안 여전히 이런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가 인터뷰를 잠시 전에 한 걸 직접 보고 왔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5년에서 7년 동안 테슬라를 대적할 게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에 대한 의견은 워낙 많이 갈려 있고 우리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다 갈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의 시각에서 어저께 나온 것에서 바뀔 이유는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특징적인 기업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저께 이제 우리 시간을 보면 유럽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어저께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ASML의 놀라운 실적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저께 장 마감에 이제 램 리서치가 발표했는데 두 개 다 이제 반도체 장비 아주 최상위 업체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결국 슈퍼갑, 그 중에서도 슈퍼갑은 ASM이라고 하는 건데요. 램 리서치가 어저께 이제 장 마감의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했고요. 서밋 인사이트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상회했습니다. 오늘 7.8%가 올라갔고요. ASML은 도이치방크에서 어저께 의견 나온 다음에
여기에 매수견 중립 투자기는 바꾼 곳에 동참했습니다. 중립 매수는 매수율이었고요. 어제 급등해서 오늘도 3% 올랐습니다. 그 밖에 이제 4대 반도체 장비 업체, 4대 업체라고 얘기하는 것에 추가되는 것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KLA 코퍼레이션이 있는데요. 네네. 이들 모두가 오늘 1.8%씩 반등하면서 역시 반도체 장비 쪽은 여전히 지금 어떤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지금 수주 상황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여전히 오늘 살아나면서 이들이 오늘 기술주의 그나마 선방에 일단 중심에 섰다라고 보고 있고요. 라스베가스 엔저는 이제 실적은 엇갈리게 발표됐죠. 적정 예상보다 컸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또 매출은 시장 예상은 넘쳐났고요. 그래서 오늘 약하게 출발했었지만 또 결국은 또 플러스 5%로 끝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메타 플랫폼즈는 1.2%가 오늘 하락했는데요. 메타 플랫폼의 최고 애널리스트는 리담증권은 로라 마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미 7월에 이제 중립에서 매도 의견을 냈었는데요. 네네.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월가우즈가 저희 이제 유튜브 그렇죠. 채널이잖아요. 공식 채널이죠. 여기서 메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분이요, 이 니담증권 했던 분이 3분기 광고 시장, 대부분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 업체별 추정치를 냈습니다. 이거 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약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위에는 이제 금액이고요, 아래쪽은 점유 증가율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가 지금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광고 매출인데요. 지난 분기도 마이너스고 이번에도 마이너스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스냅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제 장 마감에 실적 나서 스냅이 아주 주가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네. 스냅은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지금 확 둔화된 건데요. 지금 예측이랑 거의 맞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스냅은 오늘 그런 매출이 기대 이하가 나왔거든요, 아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25% 넘나들는 오늘 시간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스냅 그리고 이런 온라인 광고 시장에 어떤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보여줬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나올 빅테크 기업에서 그렇죠. 특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죠. 아마존도 일부 기타 서비스에 잡히는 게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 알파벳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에서는 애플까지 말씀드리면요. 모건 스탠리에서 톱픽과 목표주가 117달러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이폰의 경쟁력은 여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매출 호조세가 기대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잖아요. 저도 뉴스 보니까 기관들도 헤지펀드에서 돈 뺀다고 하고 개인들도 네네.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다고 하고. 네. 혹시 투자 심리 어떤 변화의 조짐은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평균적으로 미국 주식은 한 60% 조금 떨어지게 상승 확률이 높은 게 미국의 역사였는데요. 네. 지금은 한 3%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상승 확률보다 하락 확률이 좀 높아져 있는 나라, 올해거든요. 1974년 이후 제일 안 좋은 경우인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대부분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미 개인 투자협회가 일주일마다 실적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개인들의 심리는 조금 회복되라 네.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의 뮬러 그리스만이 얘기한 걸 전해드리면 연말의 목표 주가는 3,600이라는 거. 그럼 3,600이면 야,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닥은 아직 안 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더 떨어졌다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따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그리고 작년 말까지도 주시장에 대안이 없었다는 영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티나라는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티나가 아니라 타라랍니다. 타라. 타라라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어적이고 보수적이고 현금 이런 걸 좀 늘리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기존 시각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